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는 근거리 통신에 사용되는 매체입니다. 무선 매체가 되겠고요. 이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전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VCC라고 되는 거, 양극이죠. 이거를 이제 5V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V 연결하면요, 되긴 돼요. 근데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면요, 자꾸 사용하다가 끊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V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GND는 GND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연결했다면 나머지 이제 두 가닥 신경 쓰면 되는데요. TX 같은 경우 뭐예요? 트랜스미트 계가 이제 뭔가 전송할 때 쓰는 거죠. 송신이 돼요. 12번에 연결해 주시고, RX 같은 경우는 리시브 계가 우리가 뭔가 받는 거잖아요. 11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게 RX, TX 핀이 됩니다. 왜 12번, 11번에 연결하느냐 하면요. 그거는 제가 뒤에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제 RX-TX 자리가 0번, 1번 따로 있습니다. 근데도 11번과 12번에 연결한 이유를 뒤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빵판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블루투스를 이렇게 탁 꽂으면요, 이렇게 탈부착하기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프로젝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이제 설명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극 VCC는 5V 연결하고요. GND는 GND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RX는 11번 핀. 빵판이 자동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TX는 12번 핀. 이것도 빵판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들도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회로상 없고 이건 바로 GND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빵판에 이렇게 꽂아주면 선 두 가닥만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제가 먼저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는데요. 이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해가 아래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요, 자동으로 이 부분이 코딩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먼저 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에서 있죠, 우리가 원래 0번, 1번의 꽂아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항상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업로드할 때 여기 케이블 꽂아가지고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이 케이블이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죠. 이 시리얼 통신할 때 0번, 1번을 사용해요. 그러면 블루투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다 꽂아가 쓸 경우는 뭐예요? 업로드 할 때는 블루투스를 항상 또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꽂아야 돼요. 뺐다 꽂았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교통정리를 할게요. 0번, 1번은 시리얼 통신 너가 쓰라.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11번, 12번으로 옮겨왔어요. 물론 다른 핀으로 옮겨와도 돼요. 근데 저는 11번, 12번으로 옮겨왔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시리얼 포트를 소프트웨어 방식에 의해서 이제 옮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요 이제 클래스 타입 자료형이 되겠죠. 요 부분은 자료형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이제 변수가 되죠. 객체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가 이제 블루투스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이왕이면 이 변수명은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데 BT라고 적으면 왠지 블루투스가 연관이 되니까 BT라고 이렇게 정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12번 핀에 TX, 그 다음에 11번 핀에 RX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반드시 앞쪽에 TX, 뒤쪽에
RX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보시면 연결된 게 어떻게? TX가 12번, RX가 11번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셋업은 이제 우리 환경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시리얼 통신, 하나는 블루투스 통신 해서 두 가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통신 속도는 물론 바꿔도 되는데요. 당분간은 바꾸지 마세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는 왜? 디폴트가 이제 9600으로 흔히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통신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고 난 다음에 그때 옮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리얼 통신과 블루투스 통신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왜 필요하냐면요. 블루투스에게 명령을 줘서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입니다. 그러려면 통신을 통해서 블루투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코드는 어떠냐면요. 블루투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블루투스를 읽어가 시리얼로 보내고, 시리얼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시리얼에 어떤 신호를 읽어서 블루투스로 보낸다. 블루투스와 시리얼 간의 양방향 통신을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다 하고 나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툴에서 이제 저는 운호로 했고요. 포트는 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업로드 하면 되겠죠. 물론 업로드는 뭐 상황에 따라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업로드 완료라고 뜨겠고요. 업로드 완료가 뜨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서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시리얼 통신이 9600bps로 했죠. 그러니까 이 보레이트를 반드시 뭘로 맞춰줘야 돼요? 9600. 그리고 여기 라인 엔코딩 없음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 해보시기 위해 반드시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T라고 대문자로 쓰고 엔트 혹은 여기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블루투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OK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OK가 뜹니다. 만약에 OK가 안 떴을 때는 우리가 뭐를 의심해 봐야 됩니까? 회로가 잘못 연결됐거나 코드가 다를 경우 이 OK가 안 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보레이트나 이 밑에 있는 그 라인 엔코딩 없음 요런 환경에 맞지 않아도 OK가 안 뜹니다. 그리고요 여기 블루투스 OK가 나오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리얼 모니터는 한번 보시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두이노하고 연결되어 있죠. 아두이노와 요거는 뭐예요? 노트북과 통신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니터가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AT라고 하면 이거 누가? 노트북이 누구 쪽으로 명령을 주는 겁니까? 아두이노 쪽. 즉 이렇게 아두이노 쪽으로 명령을 주면 이 AT라는 건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블루투스가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아두이노죠? 코드가 아두이노에서 도는 코드예요. 그러면 아두이노 쪽에서 블루투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 블루투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요? AT라는 신호가 들어오죠. 그러면 블루투스가 어떤 응답을 해주겠죠. OK라고. 그러면 이 OK라는 값을 이 시리얼 모니터에 나타내 줍니다. 한번 볼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OK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즉 아두이노와 우리가 이제 노트북에서 줬는 명령과의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통신이 시리얼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리얼로 이제 블루투스에게 어떤 세팅을 하는데 AT는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볼 때 사용하는 명령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름을 줘야 돼요. 블루투스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6바이트인데요. 자리로 따지면 뭐 헥사 코드로 한 12자리가 되는데 우리 전화번호 외우려고 하면 못 외우듯이 이 헥사 코드를 외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블루투스마다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름 정해주는 방법이 AT 마찬가지로 대문자입니다. AT 그 다음에 플러스 네임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에다 띄우면 안 됩니다. 여기다 이제 쓰고 싶은 이름을 정해줍니다. 저는, 뭐 해볼까요? 애플, 이름을 그냥 애플, 그리고 80. 왜? 그냥 숫자 2개 정도 붙여주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중복될 확률이 적을 것 같아가 특정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뭐 한 숫자 2개 정도 줘가 저는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OK set name 하면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블루투스에 애플 80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띄웠는데요. 먼저 블루투스를 먼저 켜줘야 돼요. 블루투스를 켜려면 먼저 이 블루투스 표시 있죠, 여기? 요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루투스 기기 검색 중인데요. 위쪽은 등록된 거고요. 지금 하는 작업이 블루투스를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등록은 언제 하느냐면 기기가 바뀌었거나 처음 블루투스를 내 핸드폰에 등록할 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 위쪽은 등록된 기기고요. 근데 이미 등록된 것들이고 여기에 보시면 애플 80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여기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 이름을 등록을 하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애플 80을 터치를 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번호는 공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1234 주로 1234로 초기화되어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비밀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1234로 이제 초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1234로 하면 세팅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화면이 제 폰보다 좀 느린데요. 이제 뭐예요? 요 밑에 있는 디바이스가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등록됐어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야 우리가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블루투스를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블루투스를 통신할 수 있는 그 앱을 한번 만들고 이 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